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과정이랑 결과물에서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막바지에 막 부랴부랴 해서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퀄리티랑은 상관없는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뭐 이러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게 꽤 심해요. 이번 진료랑 이제 그 전에 갔던 진료가 둘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을 가면 지난번 방문해서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셔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또 바로 해치우지 않고 계속 민기적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한 소리를 들었어요, 위에서.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건 도대체 나는 왜 이거를 제때 안 하고 계속 미룰까?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더니 선생님이 또 예의 그렇게 하시듯이 질문을 하나씩 하셨어요. 일단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내가 보낸 메일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쪽에서 이 대답이 흡족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대답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형편없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미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있는 이 질문들에 담겨있는 숨겨진 속내는 결국은 나는 완벽해야 된다. 내가 실수하거나 틀리거나 아니면 엄청 잘하지 않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서는 안 된다. 였던 거였어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르고 나면은 저희처럼 이제 잘 미루는 사람들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일을 완벽하게 해야 돼서 계속해서 미룬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신중해서 그렇게 일을 미루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뭔가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간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뭘 하든 잘나야 되고 나는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하든 잘했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점들을 보면 제가 되게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저도 여기까지 정리하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전에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실제의 나랑 내가 기대하는 나의 어떤 갭이 너무 커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던 적도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납득이 안 됐던 게 저는 오히려 자기 혐오가 강했으면 강했지 저 자신을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나를 되게 막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어진 거 보면은 그런 고민들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번 병원에 방문해서 선생님이 한 발짝 더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기준을 왜 그렇게 높게 잡았어요? 정말 스스로를 대단하고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제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왜일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게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일들과 또 관련된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몇 번 했었고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그때는 엄청 난폭했거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다 이렇게 뒤집어 엎고 때리고 막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잦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과격한 행동들을 유발한 화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저를 막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부모로서 너에 대한 훈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날은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바뀌었냐면 아빠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아빠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저의 온 사고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만족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사람이 흡족해 할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안 좋은 것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을까? 매 순간 저는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의 생존 전략이죠. 본능적으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덜 다치려면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돼. 근데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고 같은 질문에 대한 같은 대답에도 그때그때 이제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늘 내 대화의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이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어떤 기분을 거슬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완벽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모든 유년 시절 동안 10년이 넘게 계속 해왔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잖아요. 제가 간 학교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아빠랑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빠와의 어떤 관계나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은. 근데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고 요게 더 큰 지뢰가 있었네. 이게 문제는 그 학위 과정의 주도 교수님이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대학원 연구실을 일하는 데가 되게 독특한 곳이에요. 좋지 않은 의미로. 일단 많은 지도 교수님들이 그 연구실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 때로는 그 권력자를 넘어서서 신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의 사람들이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신이 화가 나면은 홍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거나 아니면 막 역병이 창궐하게 하거나 그런 대재앙을 내리니까. 근데 뭐 신이랑 어떻게 얘기가 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제사도 지내고 인신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원 실험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연구를 해야 되는 공간이긴 한데 이 연구실에서 최고의 미덕은 교수님이 노여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래도 동기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연구실은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곳들도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던 거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 뭐 그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당연히 대학원 가면은 막 나 좋아하는 그 공부하고 막 실험해가지고 뭐 밝혀내고 막 이런 거를 하려고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랩미팅 같은 거 하면은 교수님 하시는 말씀에 막 반박도 하고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조금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점점 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랩 생활이 점점 고달파지니까 결국은 제가 예전에 집에 있었을 때랑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교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교수님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 방향을 제일 집중하게 됐어요. 원래 그냥 대학원생이 하는 일이 실험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데이터 얻고 정리하고 논문 써서 졸업하는 게 그게 대학원생이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험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계속 이거 데이터 잘 나와서 이번 랩미팅도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랩미팅 발표 자료 만들 때도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랩미팅 할 때 교수님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는 또 불벼락이 떨어지겠구나. 그냥 내내 교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중요하고 진짜로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교수님이 언짢으시면 안 되고 교수님이 만족해야 되고 그게 1번이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사람이 틀려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성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 경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막 애쓴 것 치고는 사실은 교수님 기준의 어떤 정답을 내놓는 재주는 없었어요. 애는 애대로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인정은 전혀 못 받고 그러니까 막 더 안 달라고. 근데 아시죠?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안 할 실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20년 가까이를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의 그 입맛에 맞는 답을 찾는 게 제가 그 2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완벽주의라고 이름 붙은 아주 고약한 버릇이 든 거고요. 그게 완전히 몸에 체화되고 뇌에서 어떤 사고 과정이 돌아갈 때 디폴트로 그렇게 돌아가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는 틀리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틀리면은 나는 진짜 착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저 사람이 무조건 만족하고 막 와 좋다라고 할 대답을 내가 내놔야 돼. 그 강박이 생긴 거라는 결론에 이번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게 제가 직장에서 또 일을 막 민기적거리고 미뤄가지고 한 소리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자 그럼 지금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본인이 이 회사에서 완벽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한테 뭔가 큰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 답은 아니요였고요. 운이 없었던 거죠. 제가 유년 시절에 그런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던 곳이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 두 개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고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수용적이고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선순위인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단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뭐 속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라든가 뭐 동기들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근데 그 어떤 무리에서도 내가 뭔가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저를 마구 때리고 저한테 막 윽박지르고 화내는 사람은 이제 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예전에 했던 그 사고 과정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실수했을 때 나는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 안 하고 다시 고치면 되지. 수습하면 되지. 수습할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나니까 마음은 한결 편해졌어요. 내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해서 나를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안 맞춰주면 이 사람한테 내가 100점이 아니면 나는 이제 뒤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딱 알고 나니까 편해요. 이제는 안 완벽해도 되잖아요. 내가 좀 등신 같아도 어찌됐건 막 두들겨 맞진 않을 거니까. 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자극을 느꼈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 같은 거에도 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 관성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관성보다 훨씬 커요. 강해요, 이미. 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방향으로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래라는 시간 동안 더 큰 힘이 이 어떤 방향성에 주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멈춘 뒤에 역으로 데리고 돌아오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뇌에 계속해서 새겨온 이 뿌리 깊은 사고방식의 관성을 내가 긴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또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들인다면 언젠가는 얘가 멈추고 다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저 자신을 바꾸려고 요즘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제 메일에 늦게 답을 하기도 하고 보고서 하나 쓰는데 막 몇 날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마감일 전에 막 새벽 4시까지 난리를 치기도 하고 아예 뭐 시작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어떤 저랑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지금쯤은 저처럼 어떤 사고의 관성이 생기신 상태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 방식을 우리가 단박에 바꿀 수는 절대로 없고요. 일단은 얘가 가던 방향에 우리가 역으로 힘을 계속 줘야지 일단 얘가 멈추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끌어와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사고 방식이 바뀔 수 있을 테니까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나 자신을 바꾸도록 해보자고요.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처럼 앞으로는 좀 달라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접을게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랄게요. 안녕.